자, 사회복지 전문 방송 한영우의 공감복지 라디오입니다. 자, 오늘은 건강한 사회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 보이는 곳에서 늘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계신 분을 모시는 시간입니다. 오늘 행복한 만남 시간에 특별한 분을 한 분 모셨는데요. 균형과 화합 위에 내일을 열어가는 인천 서구를 위해 애쓰고 계신 다양한 구민들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늘 공부하는 구청장, 행동하는 구청장, 그리고 제가 별명을 붙여드렸는데요. 현장과 함께하는 강범석 구청장님을 만나보는 시간 준비하겠습니다. 자, 바쁘신 시간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요즘 무더위에 또 수해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으실 텐데 이렇게 또 바쁜 시간을 짬을 내주셔서 감사드리겠고요.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선 여러분들께 본인 소개를 좀 직접 한번 또 해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래, 공감복지 라디오를 통해서는 제가 처음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강범석 인천시 서구청장입니다. 네, 네. 조금 전에는 과찬의 말씀이 있으셨는데, 네, 그만큼 부담을 드려야 열심히 또 일하시는 거 아닙니까? 명심하겠습니다. 네, 네. 무더위에 사실은 모든 분들이 지금 휴가도 떠나고 그럴 때인데 오히려 더 지금 바쁘시고 현장 많이 다니시죠?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어찌 보면 일반 국민들이 편안하게 일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네. 이제 그 때와 장소, 시간에 구애 전혀 문제 없이 늘 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공무원들도 그 중에 한 분이 되는데 당연히 그렇다 보니까 저 역시 그들과 같이 호흡을 맞춰야 되고 일이라는 게 때와 장소를 가려서 벌어지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보면 이럴 때가 조금 더 일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네. 자, 지난 그 청라에서 있었던 그 전기차 화재 때문에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죠. 네, 근데 이게 제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제 언급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까? 안 하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서. 네. 왜냐하면 간단하게 언급만 해주시죠. 네. 사실 어찌됐건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지역이 어떤 특정 사건과 이렇게 연결이 되게 되면 그 이미지가 너무 오래 남아서. 근데 대신 저희가 보기에는 그 지역이 그냥 어떻게 좀 약간 특별한 이유 없이 약간 이제 피해를 본 셈인데 이게 어찌 보면은 이제 앞으로 더 많을 수 있는 대형 도시형 재난의 하나의 상징이거든요. 지금도 이제 비가 많이 와서 전 남쪽 지역에는 이제 그 홍수나 이게 침수 피해가 많이 벌어지고 이제 여러 가지 피해가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우리가 홍수나 산사태와 같은 자연 재난은 그 재난의 범위가 굉장히 넓은 데에 비해서는 거기에 관계된 피해자 숫자가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물적 피해는 있습니다만 도시형 재난은 굉장히 작은 지역에서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도시 기능 전체가 마비되는 결과를 초래해서 그렇습니다. 피해자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직접적인 피해자도 그렇고 간접적인 피해까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그 사건만 하더라도 직접적으로는 한 2천여 분, 간접적으로는 그 단지 주민 전체가 한 5천여 분 되는데 5천여 분이 넘게 돼 있고 또 거기가 기능이 마비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주변 지역까지 따지면 사실은 청라 전체나 서구에 전체적으로도 약간 영향이 있다고 보면은 그 피해를 사실은 그걸 계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렇지 꽤 클 텐데 그런 도시형 재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어떤 특별한 기준이나 지원에 관한 근거나 이런 것들이 좀 제가 볼 때는 조금 보완될 필요가 있는 사항입니다. 오히려. 그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도 더불어 드리면서 감사합니다. 자, 더더구나 이제 이런 도시형 재난에 대한 이런 경험이 있으시니까 재난백서를 잘 만드셔서 앞으로 이 타의 모범이 되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현재 그렇지 않아도 그걸 좀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그건 저희가 뭘 잘했다가 아니라 저희가 이제 백서는 제가 관여한 거는 이제 10년 전쯤에 메르스 백서를 한번 저희가 낸 적이 있었고, 이게 있었고 이제 코로나 이후에도 백서가 나온 적은 있죠. 아마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그 상황을 복구하거나 대안을 제시하진 못한다 하더라도 좀 시간이 지나거나 뭔가 찾아봐야 될 때가 있는데 그런 그 텍스트로서는 저는 충분히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그때도 고생하셨지만 앞으로도 고생을 좀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구는 이제 정말 그 메모드 도시예요. 그죠? 64만이라는 많은 인구가 있고 지방의 소도시 같은 경우는 몇 개 군이 합친 정도로 지금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인데 자, 이 거대한 지역의 인구 수도 많고 또 출생 수도 증가하고 있고 또 서구가 그 자랑하는 캐치프레이즈가
아이 키우기 좋은 서구거든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얘기도 좀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지금 전국에는 그 226개의 기초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시, 군구를 합치면. 네네. 인구만을 기준으로 하면 아마 서구가 11번째나 12번째쯤 될 겁니다. 네. 근데 그 우리 앞에 있는 도시들은 보면 이제 100만이 넘어가는 뭐 수원, 창원, 뭐 고양 이런 도시가 있으니까 사실은 그런 도시를만 기억할 텐데 사실은 인구 면에서 보면은 이제 서구가 굉장히 많고 특히 이제 특광역시의 자치구가 이제 69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는 지금 서울의 송파구가 저희보다 조금 더 많고 저희가 두 네, 번째인데 네. 아마 내년쯤 되면은 저희가 이제 그걸 넘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말씀하신 아이 키우기 좋은 서구라고 말한 건 이게 듣기 좋으시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저희가 인구가 65만에 거의 육박하는데 네네. 평균 연령이 41세입니다. 굉장히 젊습니다. 예, 아마 도시네요. 인구 많은 거와 평균 연령을 따지면 아마 전국 1위일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그들이 기르는 아이들이 많고 또 네. 실제로 64만 명 중에 18세 미만, 법적으로는 18세 미만 아동, 고등학교 재학 중인 네네. 18세 미만이 아동인데 아동의 숫자가 11만 명이 넘습니다. 전체 인구의 한 6분의 1쯤 됩니다. 네. 그러니까 당연히 그 영유아나 초, 중, 고등학생들 을 대상으로 한 여러 가지 복지 교육 지원 차원에서의 정책이 필요한 거고요. 네. 그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제 국가 차원의 정책이 있고 뭐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정책 같은 인천시에 네. 관련된 정책도 있고 거기 더해서 이제 서구만의 특성화된 정책까지 포함해서 엄마들이 아이를 임신했을 때부터 아이들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 18세까지 전생에 그 시기에 생애에 걸쳐서 네. 그 일관된 어떤 지원 그리고 특성에 맞는 뭐 아이들 뭐 어린이집이라든지 뭐 아이들과 부모들이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아이 사랑 꿈터라든지 초등학생들을 이렇게 봐주는 그 다 함께 돌봄 센터라든지 네네. 그다음에 초중 고등학교에 대한 교육 경비 지원 사업이라든지 네네. 중학생들을 상대로 한 그 멘토링 사업이라든지 뭐 대학 캠퍼스 방문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전 세계 생애 주기별로 아이들 체형 검사를 일괄적으로 네네. 다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아직은 본격화 안 됐습니다만은 이제 고등학교 졸업 이전에 마지막으로 정신 건강에 대한 한번 점검을 한다든지 네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서구에 사는 아이들이 성인이 되기까지 생애 주기별로 필요한 것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걸러가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꾸준히 준비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성장기별로 다양한 계획들이 다 맞춤형으로 되어 있네요. 그렇습니다. 복지에 관한 거, 의료 지원에 관한 네. 거, 그다음에 이제 그 특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성장기 아이들 체형 문제나 정신 건강에 대한 것들도 그거 좀 굉장히 중요하죠. 챙길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것까지 생각해 주실 줄 몰랐네요. 아이들 체형. 사실 아이들이 한참 움직여야 될 때인데 너무 그 의자에만 앉아 있다 보면 체형이 좀 이렇게 올바로 되지 않을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왜냐면 이제 그거 조금 이제 시간을 주시면 왜냐하면 네네. 국가 차원에서는 그런 것까지 하기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제 예. 아이들 체형, 특히 측만증에 관한 걸 보면 네, 이게 의학적으로 네. 볼 때는 그 환경적으로 유발되는 수도 있지만 사실은 태아 단계부터 그게 발생을 하는데 체크가 안 되면 아주 악화된 뒤에 근데 악화돼서 확인되는 시점이 사춘기이기 때문에 네. 그런 문제가 있는데 사실은 영유아 단계부터 체크를 해오면 더 이상 악화되지 않거나 회복이 가능한데 네. 뭐 중고등학교 시기에 이게 발견이 되면은 평생 회복이 안 됩니다. 이제 보면 13도에서 15도가 넘어가게 되면 조금 중증에 해당할 수 있는데 네네. 저희들이 모든 학교는 아닌데 일부 학교를 대상으로 저희가 체형 검사를 해봤을 때 남녀 평균으로 하면 6% 정도가 예. 그 정도 해당이 됩니다. 사실은 100명 중 6명 정도 네. 그리고 몇 명 정도는 수술이 필요한 정도의 측만증이 있는 친구가 있는데 몰랐어요. 부모들도 몰랐습니다. 예. 그런 거는 사실은 부모들이 그런 것까지 챙기기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야말로 제가 볼 때는 구청 단위에서 기초자치 차원에서 관심 갖고 할 만한 일이고 네. 그다음에 국가 차원에서 이제 중고등학교 단계에 몇 년 간격으로 이제 정신 건강에 대한 포괄적인 검진이 있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더 세밀하게 해서 이 아이들이 성인으로 넘어가게 해주는 게 저는 이거는 뭐 그러네. 구청 차원이 아니라 저희가 좀 잘해서 국가 차원으로 꼭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사실은 여러 가지 환경이나 사회 변화 때문에 이제 청년층의 그 정신 건강에 대한 문제, 물론 전 국민이 어려운데 네네. 특히 청년층에 그런 게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그때 생기는 게 아니고 어찌 보면 사춘기가 시작할
때부터 이게 사춘기 일반적인 특성이다라고 네, 치부할 네. 게 아니고 혹시 아이의 정신 건강에 대해서 한번 확인하는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아직은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는 거기까지는 아닌데 저는 그거를 좀 관심을 갖고 체크한다면 조기 발견은 항상 조기 치료가 가능하다는 걸 네, 전제로 네, 네. 저는 이게 저희가 한번 나서보고 이게 나중에 국가 차원으로 좀 관심이 좀 커졌으면 좋겠다라는 좀 희망이 있습니다. 네.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 굉장히 바람직한 정책이기도 합니다. 그럼요. 저도 사실 오늘 처음 들었거든요. 그런 게 있었구나 하는 걸 무릎을 치면서 듣게 알게 됐는데 네. 우리 이제 그 막 자라는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에게는 아주 좋은 소식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뭐 더해서 이제 아이들 특히 좋으면 이제 발달 장애 아이들이 네, 있는데 네. 그건 사실은 영아 단계에서 약간 측정하는 예, 게 있거든요. 예, 근데 예. 지금 저희 그것도 좀 하는데 그렇습니까? 사실은 부모님들이 그거를 그냥 의례적인 걸로 하고 그냥 부모님들이 체크하고 넘어가는데 사실은 그때 한두 번만이라도 엄마 아빠들이 좀 유심히 봐두면 물론 아주 절대 다수는 아닙니다만은 네, 그 발달 장애도 조기에 검진이 되면 네, 조기에는 치료가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가 사실은 아이를 키워서 눈에 보이는 그 재해 재난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아이가 신체적 정신적으로 잘 클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부모나 지역사회가 지금보다는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부모에게 다 맡길 수는 없으니까 일단은 지역사회 자치단체가 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네. 이걸 근거로 좀 광역이나 국가적 차원으로 좀 확대되는 게 그게 저는 더 네.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 청장님이 그렇게 그 영아 시절부터 아이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거든요. 네. 관심을 그렇게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서구가 젊은 도시인 것 같습니다. 아까 감사합니다. 뭐 젊은 인구가 굉장히 많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이제 취임 3주년이 지나고 나시면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화두를 지금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이 굉장히 많이 서구는 있는 것 같아요. 뭐 몇 가지 더 우리 영유아 얘기 말고도 더 해주시죠. 그렇죠. 이게 사실은 이제 복지 정책은 이제 뭐 국가 차원에서 많이 저는 진보가 있었다고 보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이제 어떤 기준에 따라서 이제 보편적인 기준에 따라서 이제 포함시키고 포함 안 시키고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은 그 전에 비해서는 확실히 늘어났고 어느 정도 네. 보장이 된다고 보는데 예. 그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면서도 일시적으로나 아니면 장기적인 요인으로 그 자립이 좀 어려운 분들이 생기는데 네. 이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법적으로 구제가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안으로 나온 게 그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를 네. 통해서 네. 찾아내자 하는데 사실은 요즘과 같은 그 익명성의 시대에서는 뭐 내 이웃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알기는 참 쉽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그런 것들을 좀 촘촘하게 만드는 건데 그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를 통해서 국가가 정한 그 보호 기준에 빠지는 사람들라도 어떻게 일시적으로 찾아내자는 게 있고 네. 또 하나는 이제 뭐 좀 이따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 저희 서구 복지재단을 통해서 반딧불 사업이라고 해서 그거는 정말 그것보다도 저 느슨하고 넓은 범위 내인데 이게 정말로 일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진 사람에게 네. 긴급 지원을 통해서 그 본인이 자립할 수 있는 위치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사업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국가의 사업, 뭐 지역사회 보장체 사업, 그다음에 이제 복지재단의 반딧불이 사업에 저희 나름대로 서구는 3중에 이제 그런 걸 하는데 그렇다고 완벽하지는 않을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안심하고 산다 하면 이제 뭐 범죄나 재해 재난으로도 안심이지만 내가 이 공동체로부터 밀려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사람들 약간 공격적으로 만들기도 하는데 그 중에 이제 보면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더 취약할 수 있는 이제 계층을 보면은 이제 일단은 최근에 이제 주목을 받는 뭐 고립 은둔 청년, 뭐 니트족들, 그다음에 자립 준비 청년으로 이렇게 표현되는 그분들이 공동체의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저희는 이제 구청의 역할일 거다 생각합니다. 국가적으로는 관심이 있지만 사실은 그거를 국가가 어떤 정책을 가지고 하지는 않고 있다고 보고요. 더군다나 고립 은둔 청년에 대해서는 학술적으로는 용어의 개념이 어느 정도 정리되어 있지만 사실은 통계적으로 이게 몇 명씩이나 있는지 어디까지를 고립 청년, 어디까지를 은둔 청년, 누구를 니트 청년 이렇게 할지 그리고 또 이들이 뭐 자립 준비 청년 중에도 사실은 고립 성향이 있을 수 있고 또 은둔 성향이 있을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현장에 있는 곳에서 좀 확인을 하고 어떤 대안을 찾아보고 이게 조금 확산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적 차원의 또 다른 복지 정책으로 갈 수 있겠다는 믿음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 구청에 뭐 저희는 관련된 과가 뭐 청년 정책 일자리과 뭐 복지 정책과 그다음에 뭐 보건소하고 보건소의 건강증진과 정신건강복지지원센터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복지재단과 네. 함께해서 뭐 자립준비 청년에 대해서는 그걸 맞게 고립운둔 청년은 또 그걸 맞게 합니다. 근데 일단은 자립준비 청년에 대한 그 우리가 정식 법률 용어로는 그 보호 종료 아동이죠. 보육원이나 네, 위탁 가정에서 네, 이제 네. 만 18세 되면 나오는 뭐 광고들이 많이 이제 보입니다. 이제는 혼자 됐다라든지. 네. 그래서 그 친구들에게는 물질적 지원, 정신적 후원, 지지 연대에 관한 것들이 필요한데 그걸 네. 이제 저희는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은 그 출신 친구들이 어떤 단체나 조직을 만들어서 네. 자기 동료나 후배들을 이렇게 보호하는 활동을 합니다. 저희가 그쪽하고 잘 연계해서 위탁을 맡겨서 저희 지역에 있는 그 자립준비 청년들을 그들이 컨택하고 네.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그들이 좀 알아오면 저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자산 이외에 이 지역 내에 다양한 복지 지원 자산을 네. 총동원해서 물질적인 건 물질적인 건 대로 심리 치료나 어떤 그 삶에 대한 컨설팅은 또 그거대로 네. 네. 뭐 아닐 말로 뭐 전월세 얻는 문제 같은 그런 문제부터 법률 구제까지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또 영원히는 아니고요. 대개 18세에 나오면은 일시 지원금하고 주거가 지원이 된 뒤에 5년 동안 생활비 네. 일부를 지원합니다. 네. 국가가 네. 자치단체를 통해서 그 생활비 일부를 지원하는 5년 동안 그 국가가 주는 그 생활비 지원 이외에 그런 추가적인 네. 지원을 네. 통해서 정말 이 친구들이 그 자립하는 청년으로 살 수 있도록 그 정도면 대개 24, 5세가 되니까 네. 뭐 어디서 자랐든지 24, 5세가 되면 자기 발로 세상을 설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네. 그들이 서는데 부족한 게 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을 도와주겠다는 생각이 있고 고립운둔 청년들의 경우는 이제 사실은 현황 파악도 안 됩니다. 저희가 고립운둔 청년에 관한 것도 조사해 보려고 하고 또 이제 그 고립운둔 중년들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전수조사를 해봤는데 응답자가 한 절반쯤 되지만 그것도 사실은 해보니까 엄청난 과제가 있는 지역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 저희가 한 3주 전쯤에 그 일단 저희들이 확인되고 컨택된 고립운둔 청년들을 모시고 그 지방에 있는 이제 그 캠프 같은 데 1박 2일 갔다 왔어요. 뭐 그거 하나로 모든 거 설명이 안 되지만 일단 그분들이 우리랑 컨택해서 뭔가를 같이 하는 거에 대한 약간 안심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 우리가 뭘 다른 걸 할 때도 하겠다라는 뜻이 있는 것만으로 저는 성공이라고 보는데 그렇게 해서 그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그 고립운둔 청년들을 조금씩 그 거리로 광장으로 다른 사람이 있는 곳으로 좀 나오게 하면 사실 우리가 지금 아이들을 안 낳는 것도 문제지만 이 낳아서 크고 있는 이 소년들을 건강하게 이 청년들을 그 건강한 시민으로 자라게 해주는 것도 그것만큼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하는 거는 그런 부분은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시민들하고 밀접하게 행정을 하고 있는 구청의 일차적인 과제라고 믿고 뭐 일단은 뭐 그런 거를 중심으로 좀 구청을 좀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지금 말씀을 쭉 들어보면 뭐 구청이 아니고 아버지 역할, 엄마 역할, 형님 역할 뭐 이런 역할을 모두 다 해주신다는 뜻이에요. 쭉 보니까 젊은 청년들에게는 뭐 아버지나 형이나 오빠 역할을 해주고 계시고 또 이 중년에게는 자식 역할도 해주고 계시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뭐 아프리카 속담, 아프리카 나오는 말이죠. 한 아이를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 그게 꼭 아이들 단계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립하는 시민으로 성장할 때까지는 지역사회나 지역 공동체가 같이 연대 책임을 갖는 것도 저는 의미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서구복지재단이 제일 먼저 서구에서 탄생을 한 겁니까? 그런 거 하고 싶어서 만들었습니다. 사실. 본인의 그 의지대로 우리 구청장님의 의지대로 서구의 복지재단이 잘 방향을 잡았나요? 어떻게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 거죠. 사실은 출범은 한 1년 조금 넘었고요. 사실은 제가 이제 그 지분 말고 그 전에 구청장 할 때부터 이제 구청장이 되면 하고 싶었던 것들이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민들하고 가까이 있는 행정기관으로서의 자치단체 구청은 뭐 사실은 뭐 그 방임할 수는 없지만 여기가 뭐 정의를 지키거나 국방을 책임지거나 그렇죠. 뭐 외교를 담당하는 데는 아닙니다. 여기는 정말로 작게는 쓰레기 잘 치우는 거고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자기의 인권을 보호받을 수 있게 책임져야 되는 거고 할머니들이 밥 안 굶게 해드려야 되는 거고 장애인들이 불편을 조금 덜어주는 거 하는 그런 게 사실은 구청의 역할이라고 치면 결국은 저는 그 구청에서의 기본적인 사무는
복지하고 문화로 약간 모을 수가 있다. 나머지 업무도 많지만 그건 대체로 국가가 책임지고 하고 있는 거를 네. 지방자치단체가 위임받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나머지는 그것만 따라 하는 것도 뭐 큰 역할이 되는데 예를 들어 복지나 문화 부분은 국가 사업도 있고 그 광역자치단체 시나 도의 사업도 있긴 하지만 구청이 네. 독자적으로 하는 것도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예, 그런 점에서 이 복지단을 만들었는데 정말 뭐 걱정도 많이 하고 반대도 많고 뭐 왜 하냐 뭐 되게 말이 많습니다. 네. 지금 자리 잡았다고 장담은 못하지만 저희는 저희 역할을 지금 찾아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구가 64만이고 뭐 면적이 인천에서도 그렇지만 서울에 갖다 놓으면 서울 전체 면적이 한 4분의 1 가까이 됩니다. 굉장히 큽니다. 근데 거기 더해서 동이 23개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단 신도시에는 한 지금 7만 3천 명쯤 사시는데 예. 평균 연령이 34세예요. 네. 청라에 12만 명 정도가 사는데 평균 연령이 38세쯤 돼요. 네. 반면에 가자동 성남동에 가면 한 동에 10,000명, 12,000명, 13,000명 사는데 거기 평균 연령은 49, 50이에요. 네. 요구하는 복지 수요가 당연히 다를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분들을 예산만 갖고는 다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막 이렇게 산발적으로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일시적으로 증가했다 줄어들었다는 복지 자원들을 그러니까 복지 수요도 지역별 계층별로 한번 파악을 해보고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복지 자원이 어디 있는지를 한번 전체 전수를 통해서 한번 파악해보고 이걸 네. 통해서 좀 지역이나 대상에 맞는 맞춤형 복지를 해보겠다는 게 기본 취지고 현재 있어서는 그 수요 조사하고 그다음에 그걸 수행하는 그 복지 종사자들의 상황도 한번 저희가 체크했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현재 저희가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립운둔, 자립준비 네. 청년 그다음에 고립 중년들을 네. 네. 현황 파악하고 그들을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 건가를 하는데 구청에 다양한 과가 있는데 그 다양한 과별로 하면 이게 약간 산발적으로 흩어져서 진행이 됩니다. 예. 그거에 대한 이제 통합 창구로서 복지재단을 운영하고 네. 뭐 완벽하게는 됐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 어느 정도 그게 창구가 돼서 나머지의 우리 구청의 자원과 자산 그리고 민간의 자원과 자산을 잘 결합시켜서 좀 맞춤형으로 지역의 그런 것들을 좀 그 복지 대상들에게 조금 더 네. 나은 네.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하겠다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조금 이제 네. 저희가 준비가 되면 구청이 관리하고 활용하고 있는 복지 시설들도 네. 복지재단에 통합을 시켜서 그 자원들도 마찬가지 마찬가지 복지 사업에 체계적으로 투입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전문적인 역량들을 잘 모아서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시너지 효과도 내고 조금 더 체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면 네네. 좋겠다. 그런 취지로 알겠습니다. 만들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카테고리 안에 있는 국가적인 정책이 디테일이 부족하니 서구에서는 별도의 그 큰 카테고리 안에 디테일을 더 강조하신다는 지역 특성에 네, 맞는 그런 사업들을 말씀이신 찾아보겠다. 것 같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자, 요즘은 이제 이 재난으로부터 이제 안전하고 싶어 합니다. 이 많은 시민들의 수요가. 네네. 서구는 그래서 안심 도시를 위한 여러 가지 재난 대비 대책을 세우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 얘기를 좀 해 주시죠. 예. 안전이라는 건 사실은 이제 객관적인 기준에 맞춰서 안전하다 안전하지 않다를 이제 네. 평가하게 되는데 네네. 사실은 이게 완벽하게 안전이라는 거는 이제 현실적으로 구현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네. 대신에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고 불안 요소나 위험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컨트롤이 된다는 믿음이 있으면 네네. 그런 요인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네. 이제 그 안전과 안심을 그렇게 이제 개념을 좀 정리하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코로나 시기에 어디에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으면 좋겠지만 그렇죠. 그럼 안전하겠지만 그건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뭐 전 지구를 우리가 뭐 클린룸을 만들 수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통제되고 내가 나를 방어할 수 있고 내가 혹시 감염자라도 타인에게 전염시키는 거를 억제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있으면 네. 그것이 네. 국가나 자치단체가 보장이 된다면 안심하고 살 수 있다 뭐 이런 개념인 거죠. 근데 그런 점에서 범죄 뭐 재해 재난 네. 그다음에 그 우리 아까 복지에서 나왔던 것처럼 내가 공동체로부터 탈락해서 네네. 고립되거나 이런 상황으로 가지 않겠다는 크게 그런 세 가지의 위험으로부터 이제 안심할 수 있는 도시라는 건데 뭐 범죄는 당연히 우리 관할 뭐 경찰이나 다 유관 기관과 함께 이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고 재해 재난에 대한 거는 사실은 뭐 정부 차원의 대책도 있고 인천 차원의 대책도 있지만 그거에 발 맞춰서 저희는 일단 기본적으로 모든 재해 재난을 예방하거나 예측하는 거가 목표는 아니고 일단 그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사고가 네. 발생하지 않도록 네. 발생한 사고는 최대한 빨리 수습할 수 있도록 네. 그래서 이제
그 과거에 사고가 났거나 재해가 발생했던 지역은 또 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지역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그 지역이 어떻게 사후에 보완 보수 정책이 적용됐는지를 확인하고 네, 부족한 네. 건 더 채우고 그리고 이제 그 포괄적으로 그 전체의 상황을 좋게 하는 것들 예컨대 이제 우리가 그 성남동 지역과 가자동 지역에는 오랫동안 침수가 있었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인천시 차원에서 우리 지금 뭐 부평구 십정동에서 우리 저쪽 그 동구 현대제철까지 나가는 그 옛날 갯골수로 밑으로 네. 엄청나게 큰 그 하수도를 있죠. 묻어가지고 네, 사실은 네. 부평, 서구, 미추홀, 동구까지 이제 어느 정도 옛날처럼 큰 저 침수 피해는 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그 뒤로도 우리 저 가자 뭐 사동, 이동 지역, 네. 성남동 가면 우리 뭐 강남시장, 뭐 성민병원 있는 그 지역에 네, 네. 반복적으로 침수 피해가 났습니다. 그게 이제 그렇습니다. 과거부터 지형 자체가 물이 모이는 지역이고 일시적으로 비가 많이 왔을 때 과거에는 이게 뭐 시간당 30mm 정도의 비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하수 관거가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뭐 시간당 40, 50 심지어는 뭐 최근엔 시간당 100mm까지 오는 데 있다 보니까 당연히 하수 용량이 이제 초과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하수 관거를 개량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성남동과 지금 가자동 지역에는 빗물을 일시적으로 저장했다가 펌프를 통해서 바로 바다로 내보내는 네. 우수 저장 시설을 건설하고 있고 또 준비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아마 네. 전체적으로는 성남동권은 내년이면 완공될 거고 가자동권은 한 3년쯤 걸릴 텐데 그렇게 되면 해당 지역에는 현재 정도의 비가 오더라도 네. 그 침수 피해는 더 이상 안 나오지 아이고, 않겠냐 하는 거. 다행이네요. 예. 그리고 뭐 산사태가 나거나 하는 지역에 대한 거는 저희가 꾸준히 보강을 하는데 이제 가장 큰 문제가 그 오래된 주택들이 이제 특히 지하층들이 네. 그 침수 피해가 나니까 하수 그렇습니다. 역류 때문에 저희가 꾸준히 이제 하수 역류 방지 장치를 설치해 드리고 있는데 그 거주 자격이 만나기가 어려워서 설치가 안 된 데들이 뭐 계속 세웁니다. 그렇습니다. 며칠 전에 그 비 왔을 때도 서구 전체 한 3집 정도가 이렇게 저 침수 피해가 났는데 그건 저희가 네. 지속적으로 그 전체 지하 세대 한 3,000여 세대가 됩니다. 네. 그 관리하면서 하수 역류 방지 장치, 그다음에 빗물이 넘쳐서 지하층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차수벽, 그다음에 혹시 물이 잠겼을 때 집 안에서 탈출하게 용이하도록 개폐식 방범창 네, 네. 설치 작업들을 지속적으로 수행해서 적어도 이 홍수나 침수 피해로부터 좀 안전할 수 있는 안심할 수 있는 네, 네. 소구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서구의 그 특성상 신도시와 원도심이 이렇게 갈라져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데서는 그 어떤 묘한 그런 그 원도심에 대한 그 정책들이 좀 더 많이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맞습니다. 원도심을 아무래도 많이 신경을 써주고 계시죠. 그렇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재해 재난의 경우도 신도시의 네. 경우는 특별한 경우 아니면 큰 사고가 그렇죠. 잘 나지는 네, 않습니다. 근데 되게 이제 그 원도심 지역 보면은 이제 오래된 데는 거의 50년 전에 지어진 집들이고 뭐 네. 그 짐작을 하시겠으면 그 정도면은 그 제대로 된 도시 계획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네. 당연히 하수 관거의 용량이라든지 도로의 폭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공원 녹지 비율이 상당히 낮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도시가 주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도시 기반 시설이 형편없이 작기 때문에 네. 그리고 과거에는 다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다 그런 줄 알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신도시가 생기면서 비교할 네. 대상이 생겨버린 겁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드러내지 않으려고 해도 심리적으로 뭔가 내가 뭐 좀 손해보는 느낌, 네. 뭐 박탈당한 느낌, 네, 네. 뭐 위화감 이런 게 있죠. 표현을 잘 안 하시지만. 맞습니다. 그러다 보는데 또 동시에 또 뭐 신도시 분들은 마치 그게 무슨 세금으로 그분들에게 그런 혜택을 드린 건 아니고 내 돈 내고 들어온 데인데 하는 그렇죠. 식에 있다 보니까 네, 또 네. 그것도 역시 좀 사실 이제 그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이제 최근에 가장 정면으로 부딪힌 게 서구의 이제 구 명칭 변경 과정에서 주민 여론이 아마 부딪히는 게 아마 그런 게 영향이 있는 네, 걸로 저는 네. 파악이 됩니다. 근데 그게 뭐 하루아침에 해결되지는 않고 또 모든 사람이 선의를 가지고 오손도손 사는 그렇습니다. 도시는 사실 좀 네. 현실적으로 좀 쉽지 않기 자, 때문에 그래서 뭐 원도심에 대한 주거지 재생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많이 하고 계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크게 보면 이제 그 과거 같으면 이제 싹 밀고 네, 재개발하는 방식을 선호했는데 이제는 그게 좀 쉽지도 않고 네, 네. 그렇게 바람직하지도 네, 않은데 핀셋으로 찝어내듯 이렇게 그렇습니다. 이제 이제 핵심은 이제 네, 주민들이 그 동의하는 주민들이 원하는 방식인데 말씀드린 크게 세 가지 방식을 합니다. 조금 넓은 범위를 일괄 철거해서 새로운 도시를 만들어내는 예. 재개발 방식이 있고 그 동일한 내지는 그 유사한
건축물을 다시 짓는 재건축 방식. 그다음에 네. 주거지는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주거에 필요한 도시 기반 시설, 뭐 주차라든지 공원이라든지 뭐 보안등, 가로등, CCTV를 보강하는 도시 재생 사업이 있는데 저희가 꾸준히 3가지 방식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주민들이 원하면 재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도시 재생 사업을 통해서 좀 나아졌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저희 적극적으로 합니다. 지금 한 4군데 정도는 도시 재생 사업이 종료가 됐고 하나는 가자 일동 회복의 숲마을 사업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연희동하고 검단동 그 검단중학교 주변 지역은 현재 시에서 그 회복 증진 사업 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네.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 네. 있습니다. 자, 이제 많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문화 향유를 즐기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시간은 뭐 없습니다만은 이제 미래 서구는 문화의 도시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 서구의 문화시설이라든가 어떤 뭐 많은 시설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고 네. 또 문화가 다른 지역보다도 상당히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간단하게 자랑 좀 몇 가지 해주시죠. 뭐 크게 2가지입니다.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확충하고 현대화하는 사업. 그다음에 네. 그 공간과 시간의 제약 없이 내 삶의 터 인근에서 다양한 형식의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늘리는 방법. 뭐 2가지 동시에 진행합니다. 사실은 이제 오늘 그 저희가 개관한 지 30년 만에 서구문화회관을 리모델링 공사를 끝내서 사실은 오늘 저녁에 재개관 공연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사실은 좀 늦었는데 30년 만이지만 그래도 좀 그 주민들이 이용하시기 편하게 그리고 아마 서구만이 아니라 인천에서도 대표적인 공연장으로 다시 태어났다라고 자부할 만하고요. 또 이런 시설들을 좀 더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 사실 그런 점에서 인천의 북부 지역에 모자란 북부권 종합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저희가 서구에서 굉장히 관심 갖고 약간 그냥 정말 꼭 했으면 좋겠다 싶은 게 이 서구 계양 부평 이 북부 지역의 3개 구에는 뭐 내세울 만한 공연장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공연장을 좀 늘리는 것도 필요하고 대신에 공연장 안에서만 모든 문화예술 행사가 진행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찾아가는 문화 서비스, 문화 배달 그것이 뭐 밖에 있는 야외 공연장이든 시장이든 거리든 심지어 식당이든 뭐 그런 것들 저희가 이제 문화재단을 통해서 좀 더 확대하려고 합니다. 올 가을을 좀 기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도시가 커지면서 문제가 되는 건 교통 문제거든요. 맞습니다. 교통 문제도 뭐 해결 잘하고 계시죠? 아닙니다. 뭐 아직 과제가 멉니다. 사실은 뭐 세상이 좀 많이 바뀐 것 같아도 여전히 도시의 동맥은 철도 같습니다. 지하철 문제가 지하철이 간선이 되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도로가 그거를 보완을 하는데 사실은 이제 서구는 아직 뭐 된 것도 많지만 아직 과제가 많습니다. 위부터 보면은 이제 지난달 말에 인천 지하철 1호선 그 검단 연장선이 개통을 했는데 이게 지금 보름 만에 30만 명이 탔다는 겁니다. 아유, 그렇게나 많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더 늘어날 건데 현재 기준으로 놓고 보더라도 1년에 700만 정도가 타게 된다는 얘기인데 현재 검단 신도시는 입주가 절반밖에 안 됐기 때문에 여기가 정말 이 노선 자체가 장기적으로는 연간 1000만 명이 탈 수 있는 서울 시내 어지간한 구간보다 아마 많이 탈 것 같습니다. 거기 더해서 뭐 우리랑 약간 티격태격됐습니다만 김포 시민들도 저는 많이 탈 거라고 봅니다. 다행히 이제 공항철도가 올 한 해 동안 총 8편성이 더 늘어나서 출퇴근 시간에는 3, 4분 간격도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 혼잡이 좀 줄어들긴 하겠습니다만 뭐 나머지 구간들 예를 들어서 뭐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 문제라든지 물론 이제 그 GTX D 중에 그 서부 급행 광역 철도는 예타를 통과해서 한 5, 6년 뒤면 저 탈 수 있지 않겠나 기대가 있는데 그 이 청라와 가정동을 지나는 GTX D2 노선에 대한 예타 통과 문제라든지 뭐 서울 지하철 2호선 연장 문제는 아직 여러 가지 과제가 남아 있어서 좀 어떻게든 그게 현실화될 수 있도록 시와 잘 상의해서 노력하도록 하고 좀 몇 가지 이유 때문에 공사 기간이 좀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는 합니다만은 서울 지하철 7호선 연장 사업 청라 구간 연장은 안 되면 그 일단 그 국제 업무 단지까지 1단계를 27년까지는 개통을 해서 주민들이 쓰시는 데는 문제 없도록 그다음에 나머지 구간도 2029년까지는 이제 완공해서 청라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리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제3년이고요. 네네. 뭐 저는 그거는 뭐 인천시와 인천시 지명위원님들의 그 지성과 합리성으로 미뤄볼 때 뭐 저는 주민들이 그렇게 실망할 결과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사실은 상식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바로 옆에 비슷한 명칭의 다리가 있는데 또 다른 다리를
뭐 몇백 미터 사이를 두고 네. 두개 둘 수도 없고요. 이건 사실은 뭐 일부에서는 이게 뭐 지금 서구하고 뭐 중국과 싸운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쓰는 다리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서 세계 모든 네, 사람들이 네. 써야 되는 다리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식별하기 좋고 그 사람들이 헷갈리지 않고 그렇습니다. 호칭하기 좋은 그럼요. 유니크한 네, 네. 다리 명칭이 돼야 되는 건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시간이 없는 관계로 마무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분구가 이제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그 준비는 잘 하고 계실 것 같고요. 예. 또 앞으로의 계획까지 좀 이렇게 어우러서 네.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게 분구 준비가 잘 됐느냐에 대한 판단은 내년 7월 1일 이후에 평가가 됩니다. 그럼요. 현재는 이게 뭐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는데. 그래서 아니, 우리 저 청량님이 나름대로 준비를 잘해서 이게 분가를 시켜줘야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하는 거로는 이제 뭐 행정적, 재정적, 인프라 차원에서 네. 세 개의 축을 통해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데 크게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이제 오히려 저희가 준비하는 게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이 행정체제 개편의 기본 취지가 달성되기 위해서 네. 꼭 인천시나 우리가 함께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사실은 이 일반 국민이나 정부에서 조금 동의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사실 공무원 숫자가 너무 적습니다. 서구가. 네. 현재도 서구 공무원은 1인당 그 상대하는 민원인 숫자가 450명입니다. 예, 예. 인천시나 서울시의 어지간한 자치구들은 한 250여 명 안팎입니다. 네. 서구 공무원 한 명은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2배 일을 하고 있는데 더군다나 네. 여기는 그 한창 도시가 만들어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개발 재건축 도시 재생 사업이 벌어지는 일이 많은 데입니다. 인천 현안 중에 60~70%가 서구에 있다고 하는데 서구청의 공무원 정원이 제일 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이 탈진하는 직원들도 있고 너무 그렇겠네요. 힘들어서 휴직하는 직원도 있고 네, 그런데 네. 이게 이제 나눠지는 경우에 좀 더 모자랄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만은 정부와 잘 설득을 해서 얘가 좀 필요한 공무원 정원을 좀 확보하는 게 핵심 아닐까 싶습니다. 그거 이외에 다른 문제는 큰 문제 없이 진행되고 아마 다음 달 정도부터는 이제 임시청사가 어느 정도 이제 지어지기 시작할 거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보이면 저희가 네. 주민들을 모시고 여기가 앞으로 몇 년 동안 쓰시게 될 임시청사다라는 걸 아마 보고의 정도를 갖게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문제도 현재로서는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네, 네. 인구 64만의 거대 도시인 서구 어찌 보면 인천의 가장 핵심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서구의 그 성장과 비전이 더욱 중요할 것 같은데요. 마무리 말씀 한 말씀 하시면서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뭐 행정이라는 게 하느라고는 하지만 또 반대 주민 입장에서 보면은 뭐 공무원들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다. 내가 네, 필요할 때 네, 네. 없는 것 같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모든 주민 한 분 한 분에게 완벽한 서비스를 하는 건 좀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노력하고 있다는 거 이해해 주시고 또 하나는 이제 그 현재 이제 뭐 국가적으로나 뭐 인천이나 서구 상황이라는 것이 이제 알다시피 우리가 굉장히 급격하게 성장하는 흐름 속에서 이제는 거의 성장이 멈춘 네, 네. 저성장 좀 나아가서는 약간 수축되는 그 국면으로 접어왔기 때문에 네. 내가 원하는 것과 현실이 보장해 주는 것 사이는 갭이 더 커질 겁니다. 이러다 네. 보면은 아마 내 주변 사람들과 아마 그 부정적인 감정이 커질 수도 있는데 이러다 보면은 이게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내 거를 찾는 게 본능이긴 하지만 네, 네. 내 주변을 좀 생각하는 그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네. 서로를 좀 양보해 주면 이 어렵고 힘든 시기도 넘어가면서 함께 사는 도시, 품격 있는 도시를 좀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는 그 안에 사는 시민의 품격에 따라서 도시의 품격이 좌우된다고 저는 그렇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뭐 서구 주민들은 그렇다고 믿고요. 더 잘 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뭐 기초자치단체장은 정치인이 아니고 일꾼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정말 그 제대로 된 일꾼을 인천 서구에 계신 분들은 만나신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균형과 화합 위해서 내일을 열어가는 인천 서구의 구청장으로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앞으로도 항상 현장에서 뵙는 현장 중심의 구청장, 또 감사합니다. 공부하는 구청장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